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많이 받으면, 돈을 많이 어떻게든 받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잣집애들은 부자 부모님 덕분에 부자처럼 쓰고 다녔고, 그 친구들은 부자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이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돈에 대한 개념은요,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자라서는요, 비슷한 개념의 연장이죠. 사장님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것보다 더 나이가 먹어서는 부자들이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크면서 그들의 돈을 제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르던 시절에는요, 이게 어떤 부모이기도 하고 사장이기도 하고 어떤 정부이기도 하고 뭔가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이게 나잖아요. 내 계좌 일로 뭔가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 돈을 가져오는 것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용돈을 받는 것과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과 아니면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것, 사장의 돈을 나한테 내가 받아오는 것, 이런 개념으로 계속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부모님이 용돈을 좀 더 잘 줘요. 근데 실제로 그게 소득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행위와 돈을 받는 것이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인과관계가 잘못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점점 더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큰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잘못된 인과관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부터예요. 저는 어때요? 사장으로부터 돈을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로부터 받나요? 바로 이 재무제표에 이 매출로부터 제가 돈을 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법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법인으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거였어. 사장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장으로부터 내가 사장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많이 가져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회사와 저는 한 팀이 아니라 VS 관계가 된다고. 나와 사장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 그 돈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와 부모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나와 부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사랑 나랑 한 팀이 아니라 대결하는 구도로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이 부모님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아주 그 돈에 대한 작은 오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사장이 가난해져야 내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돈을 벌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알게 된 거는 사실 이 사장과 내가 한 팀이어야 돼. 사실은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은 뭐예요? 누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 회사의 매출이 내 적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회사가 우리의 경쟁자인 거예요. 그 회사들과, 우리가 이게 하나의 구조인데, 세상에 큰 파이가 있으면 서로 이런 팀끼리 놓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마켓이라는, 마켓을 놓고 각 A팀, B팀, C팀, D팀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 더 현실에 가까운 구조예요. 그 회사들과 이 다른 회사들, 다른 팀들과 우리가 하나의 파이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버는 돈은 그러니까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매출에서 얼만큼의 매출 원가는 이미 얘 50% 매출 원가, 얘 60% 매출 원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 팀을 운영을 하면서 사람에게 주는 돈은 비율로 거의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버는 돈은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 시스템 경쟁에서 경쟁자의 자리를 뺐잖아요. 그만큼 뭐가 늘어나? 우리 매출이 늘어나고 그 비율로서 내가 가져가는 게 증가하는 거였던 거야.
경쟁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요, 돈이 나오는 그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고, 누가 더 많이 이 시장을 차지하는가의 싸움이 내가 처음에 가졌던 부모님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더 받는다, 사장의 주머니로부터 내가 돈을 더 받는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더 현실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경쟁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서로 직원에게 이 안에 내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회사 직원한테 입사 제안을 하기도 하고, 팀원들을 이적시키려고 우리 쪽으로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관점을 좀 깨닫는 순간이 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의 경쟁 상대가 누구였어요? 제가 누구를 이겨야 된다 생각했어요? 우리 팀장보다 내가 잘해야지 그 팀에 가겠구나, 팀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동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팀이 경쟁 업체에 마켓 쉐어를 뺏어오고 여기가 쓰러지게 되면 전리품을 우리가 갖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것의 목표랑 내 삶의 목표가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부터 얘기할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꿨는데도 맞지 않는, 내가 그렇게 생각은 나는 그렇게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내가 안 맞아, 내 목표가 안 맞아, 이 회사의 목표와 이 회사에서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과 내 삶의 목표가 안 맞는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직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퇴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냥 땅 퇴사하거나 그냥 막 이직하면은 또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통해서 돈을 버는 팀에 있다는 느낌, 그런 판단의 근거를 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회사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노동하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 월급이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나와 회사의, 아니 특히 사장과 나의 대결 구도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주변에 경쟁자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축구팀이에요. 우리가 한 회사라는 건 우리가 하나의 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구팀이라고 하는데 골키퍼와 공격수가 서로를 헐뜯는 상황이에요. 내부가 분열될수록 누가 좋아요? 경쟁자가 좋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는 뭐예요? 팀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랑 나의 상사, 그 위에 사람 모두가 다 같은 팀으로 가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 다른 팀을 이기고 우리가 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전리품이 있는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리품은 뭐예요? 전리품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나와요? 아니면 적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상대 패배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전리품이라는 거는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안 나누는 회사는 진짜 위험한 거죠. 그런 데는 좀 동기부여가 과연 될까? 그런 회사를 다니는 게.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내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경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장이든 직원이든 다 가난해지는 거야. 다 전리품을 승자한테 내놓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전투에 승리하고도 전리품을 안 주는 조직이면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떠나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직원은 우리가 보면은 병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패배했을 때 병사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이렇게 다시 묶어서 훈련도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목이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막 스타트업 생기잖아요. 아니면 창업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이 각각의 회사가 작은 나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럼 누가 망해요? 사장이 같이 망해. 근데 직원 망해요? 직원은 안 망해요. 왜? 그냥 퇴사하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사장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사장이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직원이 바꿔야 돼. 왜? 사장은 이직을 할 수가 없잖아. 사장은 그 권리가 없어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장이 회사를 떠나면 그 회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을 두 가지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산이냐, 비용이냐. 어떤 사람은 자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인 사람이 득세한 조직에서는 이 자산형 인재가 다 떠나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예, 비용인 사람들은 내분을 잘 일으키고 결국에 팀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비용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매출에서 비용이 높아지면 남는 그 당기순이익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때에 대한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유보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진짜 엄청나게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계속 말라붙었어. 그럼 이럴 때 뭐 해요? 경쟁업체들 다 쓰러져. 이때 뭐예요? 유보금이 있는 회사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경기 돌아서면은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거든요. 이 이익률이라는 게 체력인데. 예. 그래서 비용인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회사는 위기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쓰러지는 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인 사람이 많고 득세해 있으면은 조직이 좀 이상해지더라.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원으로도 일을 해보고 회사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직원일 때는 뭐가 안 되냐면, 제가 비용인지 자산인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산인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제가. 예. 근데 이런 자산인 사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딱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자산인 사람이 사랑받는 회사에서는요, 비용형 사람들이 배척당하게 되고, 비용인 사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회사 있어요. 거기서는 자산인 사람, 회사에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예. 저는 이 조직을 반드시 이 팀 공헌도가 높은 사람으로 꾸려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회사에서 봤을 때는 데리고 있을수록 손해인 사람들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밑에 있을 때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윗사람들의 제가 직원으로서 윗사람들한테 되게 바랬던 건 이런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다니기에 오히려 불편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회사를 만들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장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구멍가게 같은 회사를 하고 있지만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에 패배해가지고 남한테 전리품을 다 내주게 됩니다. 이런 조직이면 팀 입장에서 비용인 사람들은 회사 생활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자산형 사람들은 밀어주고 비용인 사람들을 계속 배척한다고. 그럼 비용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회사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질 거예요. 비용인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비용형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 회사와 나를 대결 구도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한다는 거는 회사의 체계에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해. 나는 최대한 일 안 할 거야. 예. 그래서 회사와 자신을 대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회사 내에서 노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기가 승리자가 됐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선배 중에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나는 카페도 가고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회사만큼 좋은 회사가 있냐? 아무도 신경 안 써. 저는 그때 회사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말은 내색은 안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일 대신에 다른 짓에 대한 것들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실권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키맨이라 그러죠. 진짜 그 권력자가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한테 골프나 술 접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아니면 아랫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회사에 패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실권자들한테 접대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이제 자기의 생존법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회사 문화가 마치 그런 것처럼 아랫사람을 대해요. 왜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하니? 근데 아랫사람 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야죠. 예, 아랫사람 중에 이제 자산형인 사람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떠나게 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만 아래에 잔뜩 남게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실권자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자산형 인재들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오히려 갑이더라고요. 예, 회사가 편하고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위를 차지하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아랫사람이 접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 간대하죠. 일에 대해서는 빡빡한데 아랫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기고 있는 게 없으니까 불편한 게 없어. 예, 가장 웃긴 상황은 계속 연봉을, 어떤 사람이 원래는 자산형 인재였어요. 근데 회사에다가 연봉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연봉을 계속 올려. 그러다가
내가 비용형 사람으로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을이 돼버려요. 자기가 회사에 굽신거려야 할 만큼의 돈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나 원래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회사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택한 검에도 회사는 잘해준 거밖에 없어. 얘 연봉을 올려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묶이게 됐잖아. 그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진다. 돈을 더 줬는데. 이러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떠들고 싶어지고, 왜냐면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합리화해야 되니까. 회사가 잘해줬는데 싫어지는 거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은 나가야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시장에서 결코 지금 자기 능력에 비해서 받을 수 없는 큰 돈을 이 회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그냥 고생을 그래 내가 여기서 성장의 시간으로 삼아야지 하고 선택한 회사면 안 그런데 이게 내 능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떠날 수 없게 되고 약간 강제성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욕을 하고 헐뜯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회사를 사랑해야 되는데 회사를 헐뜯는 아주 웃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가장 슬픈 상황은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비용으로 생각해요. 근데 자기는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자기가 자산형 인재인지 비용형 인재인지 이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다가 내 생각을 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생각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해야죠. 왜? 내가 갑인데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말을 해야죠. 왜냐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말이 안 통하면은 회사를 떠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면 시장에서 자신을 받아줄 회사가 넘쳐날 거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기여한 거를 인정 안 해.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싹 정리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영업자를 뿌려볼 수 있다. 그 왜 헤드헌팅 그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갑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쉽게 떠날 수 있고, 내가 주는 것이 더 많은 자리는 언제나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옵션이 더 많은 것이 협상에서 베트나라 그러거든요. 내가 협상에서 얼만큼의 대안을 갖고 있느냐가 갑이 되냐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주려고 한다는 것은 도처에 그런 기회가 널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수많은 대안은 나를 갑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이 받는 기회가 흔해요? 아니요, 드물어요. 아주 귀한 거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회만 찾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다 채가기 때문에 그런 아주 비대칭적인 기회, 내가 더 적게 주고 많이 받는 기회는 아주 드물어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지고 성장을 한다, 어떤 기회를 기반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흔한 기회가 많은 사람이 뭔가 해볼 기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아주 귀한 상황에만 하는 사람이 기회가 많을까요? 흔한 상황일 때 하는 사람이 성장 속도 더 빨리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기회를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널린 기회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기회더라도 내 역량이 높으면 흔한 기회가 되는 거고, 내 역량이 낮으면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건 상대적인 거. A라는 레벨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기회를 잡으면 성장해요. 역량이 A보다 이 위쪽에 있으면 이게 내 역량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이런 기회 흔해요? 귀해요? 흔해진다고. 근데 내가 밑에 있잖아. 그럼 이 기회가 귀한 기회가 된다고. 그럼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절대량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협상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도 내 기회보다 내가 역량이 위에 있는 게 더 유리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수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역량보다 낮은 기회에 움직일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버가 뭐 잘 된다, 그 뭔 소린가 했어요. 결국에 우리가 행운으로 어떤 자리에 오르면 스트레스가 높아져요. 실력으로 오른 사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지금 갖고 있는 거 빼앗겨도 뭐 시간만 넣으면은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행운으로 얻은 사람은 시간을 넣어도 다시 내가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팀에 있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에 있는데, 스타트업에 있는데, 뭐 어떤 그런 조직에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도생이야. 어떻게든 내 삶을 하나 챙기면 돼. 이 팀을 성장시키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돼요. 나만 거기서 혼자서 진지해봤자 나만 멍청한 사람 돼. 이 얘기는 결국에는 계속 자기가 뭔가 살 거리 찾으면 빠져나가고 그럼 회사가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하죠. 그러면 영원히 무슨 얘기예요? 회사가 제자리에 있다는 거는 내 밑으로는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진급역전이라는 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조직이라는 거죠. 성장하는 회사에서는 뭐예요? 내가 안 해본 일이 계속 들어와요. 그죠? 왜냐면 계속 커지니까 커진 거를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감당해? 있는 사람들한테 배분하게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뽑는데 시간 걸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팀 같은 경우는 억지로 막 추가 업무 만들어가지고 사람 뽑고 이러는데 그거는 사내 정치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업무의 증가가 이제 회사 매출 성장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추가 업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는 제자리야. 조직은 그대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데에서 내가 만약에 성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나올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게 더 행복한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일이라는 것이 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그 관점,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그 어떤 포인트가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사장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돈이라는 것은 시장을 얼만큼 우리가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돈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팀이 돼야 되고 누구랑 경쟁해야 돼요? 외부의 적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경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 예. 여러분들이 이런 돈에 대한 관점만 바꾸더라도 훨씬 더 빠르게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